97쪽에 제3자의 사기강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은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제가 꼼꼼히 예상 문제인데 어려워요. 이 문제 나왔다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법조문을 먼저 해석해보고 판례 관련된 판례 볼게요. 우리 법조문 110조 2항에 보면 제3자의 사기강박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자, 우리 법조문들을 보자면 3자의 사기강박이란 말이 뭐냐면 사기강박한 사람이 따로 있고 계약 맺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평택역 앞에서 오랫동안 용업소에서 돈을 많이 본 갑사장이에요. 갑사장을 을조포기는 역전파 부도목이에요.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조폭들의 실세는 부도목이라 판명났어요. 두목은 월급이 작고 부도목이 제일 많아요. 이 행동대장. 이걸 왜 연구했냐면 경찰관들의 수입이 조폭 수입보다 작다 그래갖고 경찰관들 월급 올려줘야 된다고 이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을조폭이는 역전파 부도목인데 갑사장한테 사기를 쳤어요. 협박했어요. 갑사장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영업 잘된 용업소를 싸게 양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동생들이 그 영업장에서 LP 2통 폭발한대. 그리 아르래. 어느 날 막내딸 안 들어오면 찾지도 말으래요. 근데 옛날에 농담하다가 어느 날 막내딸 안 들어오면 찾지도 말아라. 흑산도다 그랬다가 흑산 출신한테 욕 바가지를 먹었잖아. 흑산도가 사람 인신매매하는 데냐고. 너 오늘 죄송해갖고 혼났어 아주. 농사만 했다가. 거기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느 날 막내딸 안 들어오면 찾지 말아라. 이렇게요. 사기강박한 거야. 무서워서. 예, 알겠습니다. 헐갑에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 병사장한테 넘기지 않으면 사람 잡는다. 얘한테 넘기지 않으면. 그래서 사기강박은 을조포기가 하고 계약은 얘랑 맺으라는 거예요. 영업권 양도 계약을. 만나서 헐갑에 영업권 양도 계약 맺고 영업권을 넘겼어요. 헐갑에 강박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랬을 때 사기강박한 을조포기를 제3자라고 부르고 강박한 자기랑 계약 맺은 게 아니야 지금. 사기강박한 밥사장을 표의자라 부르고 얘를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평자면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1년 전 일이야. 갑사장이 억울해 살 수가 없어. 내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는 뭐가 있느냐? 취소는 소고표가 있고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이 있어요. 그 내용권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소하여 부당반환 청구해서 이렇게요. 자, 과연 쫓아가서 1년 전, 저기 병사장 1년 전에 당신에게 영업권을 헐가 양도한 것은 을조폭이 협박에 못 이겨서 맺은 계약에 따라서 오늘부로 취소한다라고 취소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취소할 수 없겠느냐.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 이때는 법조문에 따르면요.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 태도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선의, and 그리고 무과시였다면 나는 1년 전에 나에게 영어 양도형 맺을 때 을조포의 강박이 몰랐던 선이 무과시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보호하고 거래한 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 병사장 상대방이 악이었다. 제가 시켰어. 을조폭이 값을 협박해서 영업권만 양도해주면 내 1억 줄게. 제가 시킨 거야. 악이 또는 악이 아니더라도 또는 유가시렸다. 뭔가 잘못이 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한해서. 그러면 제3자의 사기강박 당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합에 이르렀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 병사장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해 주는 거야. 이런 분쟁이 소송이 벌어지면 병원 가만히 있으면 돼. 갑자기 판사가 아침에 약을 잘못 먹었어. 감기약 먹는다는 게 지약을 먹고 왔는지 갑자기 막 병을 막 째려보면서 병사장 너 선의라며. 너 선의인 증거 3가지만 대봐. 그렇게 말하는 판사는 없어요. 넌 가만히 있어. 무조건 모든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해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 판사님 1년 전에 얘가 악이란 증거 되겠습니다. 이 통장 보세요. 1억 붙여준 거. 악이 육아시신 증거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입증내면 취소할 수 있지만 입증 못해내면 이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요. 상대방 유리한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야. 여기까지 낼 수도 있어. 그런데 법조문은 없지만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우리 법조문은 상대방 있는 경우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상대방 태도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데 법조는 없지만요.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이건 있는 이고 이거는 상대 없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냐. 상대방 없는 단독이 뭐가 있어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 영업권 같은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너 영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 잠다 그리 알아라. 협박당해서 무서워서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영업권을 포기한다. 없는 의사표시잖아. 포기, 권리의 포기가. 이때는 갑은 언제나 취소가 가능해요. 왜? 언제나 취소하더라도 손해볼 상대방이 없잖아, 여긴요. 그렇죠? 그럼 나눠봅시다.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사기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나눠지는 거고,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영업권을 포기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예. 이거 기본이야. 쉽게 나오면 요거. 근데 요 정도 수준도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 절반은 요 정도. 절반은 판례가 들어가는데 이 판례가 들어가면 어려워요. 요거에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이야. 확률은 반반. 이 판례가 나오면 적어도 75점, 70점대가 넘는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동그라미 3번 별표 치세요. 직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다. 자, 밑줄 별표 치시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 자, 한번 이 얘기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얘가 누구냐? 을이라는 애가 병사장의 부하 직원이에요. 남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피용자라 불러요. 피용자. 여기 불러요. 이 사람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 강발했다는 거야. 보세요. 병사장이 막 고민을 해. 아, 우리가 저 영업권을 넘겨받아야지만 이 돈도 벌고 직원은 월급도 주고 잘 살 수 있는데, 아, 인간이 죽어도 안 넘기네. 이 말을 들은 을 부하가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이 어느 날 마스크하고 마스크는 다 하고 다니니까 우리 지금 마스크하고 LPG 2통 들고 담장을 넘었어. 너 영업권 안 넘기면 아주 가스통 폭파한다. 그리 알아라. 그 얘가 강발한 거야. 그래서 너 병한테 넘겨. 그래서 영업권 양도해서 계약 맺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 강박한 사람이 상대방의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이야. 뭐 을부장이야, 을부장. 그러면 얘의 사기 강박을 이 상대방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이 사기 강박해서 계약 맺은 거야. 이 사실 본인이 얘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갑사장은 병한테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상대방의 부하 직원, 피용자는 참 이 말이 어려워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 표현 방식이 어려워. 3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 법에 배운 대로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얘가 나는 몰랐다. 나는 부하직원한테 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잘못이 없어. 비록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상대 병사자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없고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 을부장이 협박해서 얘랑 계약 맺었더라도 상대 시켰어. 을부장 협박해서 계약 맺어야 돼. 담 넘어 가스통 2통 들고
제가 시킨 거예요. 아기 또는 5할. 육아시킬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법조문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 돼. 3자 해당되기 때문에 110조의 법조문의 적용을 받아. 적용을 받아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 병사장이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아기 또 육아시킬 취소하기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 상대방이 월급 받고 일한 피용자, 부하 직원이 협박한 경우에도 계약은 병이랑 맞았어. 112항에서 말하는 이 부하 직원은 피용자는 3자 해당된다.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상대방 병사장이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아기도 육아시킬 취소하기 따라가야 되는 거다. 3자 해당한다 표현하는 거야. 말이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을 피용자라 불러. 피용자의 강박에 못 이겨서 상대가 계약 맺은 경우에도 얘는 법에서 말하는 3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적용받아야 돼. 받기 때문에 이 경을 나눠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다. 그럼 이 사람과 동일로 취급하지 않아. 같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갑사장이 있고 여기 을이 협박했어. 근데 이름이 을대린이야. 얘가 을대린이야. 그래서 병과 결맺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태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야. 그럼 얘가 본인이 되는 거죠. 대리권이 본인이 되는 거죠. 을씨 일체 대리권 줄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다 이 계약 맺어달라. 이 영업권 양도기 양수계약 맺어달라. 아 대리인 줬는데 대리인이 강박을 한 거야, 협박을 한 거야. 계약 안 맺으면 사람 여럿 잡는데 동생들이 거친 애들이 많대 자기들이. 응? 오늘 그러면서 강박하는 거야. 그 대리인이 얘 상대방이야. 상대방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강박해서 계약을 맺었어. 할 수 없이 계약을 맺었어. 이 계약 효과는 누가 받는 거예요? 효과는 병이 받는 거지. 응? 대리인 효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1년 전 얘기야. 1년 만에 쫓아와서 병사장. 내가 1년 전에 계약 맺은 것은 너의 대리인, 응? 을 대리인의 협박 모두에 맺은 계약 따라서 취소한다. 오늘 뭐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근데 대리권 준 상대방과 대리인은 마음속으로 항상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본인과 대리권 항상 동일인을 취급하는 거야.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곧 누구의 사기 강박이 되는 거야? 병의 사기 강박이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 돼. 따라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강박했을 때 이 대리인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표현 방식 잘 봐야 돼. 대리인은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급 받고 일하는 피용자는 110조 2항에 맞춰 3자에 해당한다. 이 표현하는 거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이 법조 110조 2항 법조문의 적용이 없어요. 적용 없기 때문에 대리권 준 애가 깜짝 놀면서 나는 대리권만 줬지 협박을 시킨 적도 없고 난 몰랐다. 대리권 준 본인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기 또는 육아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선이 무과실 보호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 좀 다르잖아요. 자, 이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대리 사기 강박은 곧 상대방 병의 사기 강박을 취급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의 대리인 사기 강박했을 때 대리권자 본인이 선이 무과실 보호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부하 직원은 같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을 따라가야 돼.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병사장이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아기도 취소하고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딱 두 단어 기억하면 돼.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3자가 아니다. 피용자, 부하 직원은 3자 해당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요. 거기 2번 대리인의 사기 강박 문제. 2번 동그라미 별표. 지금 별표 두 문제 썼어요. 3번 동그라미 1번에 또 3번 별표 쳐놨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기 강박. 거기 별표 쳐놨어요.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두시라는 거 두 줄을. 거기 보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응?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의 제3자 세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 본인이 선임을 보호받는 거 아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4번 봐봐요. 4번. 1번에 4번. 심화학습 맨 1번. 상대방의 의사표시 3자의 사기강박 맨 위에 있어.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별표. 피해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또 이 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말이 어려워 나오면 이 말이 98쪽에 관련 문제, 5번의 관련 문제, 3번에 있는 얘기야. 거기 다시 한번 별표.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 책임과 관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저는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 어디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뭐 재미삼아 희열을 느끼라 가르치진 않아요. 왜요? 공부라는 것은요. 어려운 부분 알아가면 아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때 남에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부동산 매매계를 체결하거나 어떤 각종 법률이 했어. 그럼 어떤 문제 벌어지냐? 다음 세 가지 법률 문제. 사기 강박 당했다 세 가지 법률 문제 벌어지는 거야. 첫째, 사기 강박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110조에 있는 얘기고. 이 문제 벌어지고, 남의 사기 강박당 매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남한테 사기나 강박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 저지르는 거야.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 당한 거야. 따라서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한 사람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너 나한테 사기 강박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750조 얘기야.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한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민사 문제, 민법. 이건 민사 문제고. 이어서 3번. 뭐가 있냐? 그리고 나서 경찰청에 가서, 검찰청에 가서 형사고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강박죄로, 협박죄로, 공갈죄로,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거 형사 문제고. 그럼 사기 강박하면 세 가지 법률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사기 강박당 매진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한 사람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경찰에 가서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벌어지는데, 사기 강박 당해서 계약 맺은 사람은,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해요. 셋 다 물을 수 있어. 나 보름 전에 맺은 계약은 강박당 맺은 계약. 오늘부로 취소한다. 취소하고, 그리고 너 불법 손해배상 해줘. 너 사기쳤어.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형사고발장 낼 수 있어요. 셋 때도 되고, 아니면 내 두 가지만 해. 내 사기 강박당 의사표를 취소했어. 내가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그리고 불법 손해배상 물었어. 여기까지 물어. 그래서 형사책 고발은 안 했어. 두 개만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하려고 그래. 하나만. 나 사기 강박당 의사표시는 오늘부로 취소한다. 취소했어. 취소했지만 2번, 3번은 내가 안 부르려고 그래요. 하나만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거야. 셋 다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셋 다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이거 이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아무나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셋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 기출 지문이에요. 사기 강박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당 맺은 계약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내 취소는 안 해, 내가. 이 기간 내 취소는 안 한다, 내가.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내 물으려고 그래요.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2번만 한 거야, 2번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취소하지 않고도, 야, 이 경우에 얘가 강박했어. 얘랑 경매졌는데 병사장, 내 취소는 안 해, 내가 이거. 너 내 취소 안 하지만 이 사람이 사기 강박이 내 형사님 얘 손에 물을 거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병과 계약 맺었는데 병과 계약 맺은 걸 갑이 취소하지 않고 나의 사기 강박한 얘한테 의뢰 쫓아가서 불법 손해배상만 하나만 2번만 하나 딱 묻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질문이야. 다시 또 내볼게요.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나 취소한다. 취소한다. 취소야, 취소했어. 취소하고, 그리고 사기강박한 쫓아가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뭐로 돼야 안 돼요? 둘 다 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취소하고,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번만 해도 되고, 2번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요번에는 시험 내볼게요. 요번에는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사기강박한 사람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만 손해 부를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려. 1번 해야지만이 2번 부를 수 있다. 틀렸잖아요. 아마 하나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지문은 맞는 지문,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들이. 이걸 넣어야 돼.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지지만 두 개도 되고, 아마 하나만 해도 되고, 셋 다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취소하여야만 불법 손해배상 부를 수 있다. 이건 틀리는 거야. 1번 해야지만이 2번 부를 수 있다. 이건 틀리는 거야. 이 지문은 다 맞는 거지, 지금. 이 지문 다 맞아요. 그렇죠? 둘 다 할 수 있다. 맞아. 응? 이거 안 하고 이거만 할 수 있다. 맞아. 근데 이거 해야만 이거 할 수 있다. 이건 틀리는 거야. 제발. 어려워요. 그런데 취소하고 플러스 우리가 총칙 배울 때 취소는 소거표가 있다. 취소는 부당의 반환이 있다. 부당의 반환. 취소하고 부당의 반환을 청구했어. 취소하고 부당 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취소하면 내가 취소하기 전까지 너한테 받은 돈, 이거 받은 돈, 5천 받아서 받은 돈 돌려주고 넘긴 영업권 돌려받고 이 부당 반환이야. 취소하고 부당 반환을 청구했어. 청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 두 가지 취소하고 이걸 청구한 다음에 또다시 사기친 혜택 불법 손해배상 이거 또 물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동시에는 안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취소하고 불법 손해배상 묻든가 취소하고 부당 반환을 청구하든가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돼요. 왜 동시에 안 되냐? 동시에 하면 더블로 받는 거야. 왜 더블로 받나 보세요. 우리가 취소 배울 때 뭐라 배웠냐? 취소하면 부당 반환의 범위라는 게 있었어. 부당 반환 범위. 상대방의 선이었다면 현저이익 반환. 취소해 상대방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손해배상 물으면 손해배상 더블로 받는 거잖아. 선의한테 불법에 묻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손해배상 더블로 받게 되잖아. 이미 부당 반환 범위에 상대방 악이었다면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손해배상 물어버리면 손해배상 더블로 받잖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선택하든가 이거하고 이거 선택하든가 해야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아, 되게 어려워. 죄송해요. 어려워서. 이게 잘 나와요. 사례 문제 안 나오면 이 지문이 잘 나와요. 자, 여기 좀 잘 좀 봐주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취소하여 부당 반환을 청구한 다음에는 또다시 불법 손해배상 물을 수는 없다. 선택해라. 취소하고 부당 반환 묻든가 취소하고 손해 묻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지. 동시에는 안 된다. 꼭 기억하셔요. 됐어요. 아유 잘했어요. 다 내가 했지만 잘했어요. 듣는 것도 잘한 거야. 잘한 다음에 거기 뭐 의사 효력 발생에서는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 이 정도는 좀. 거기 보면 102페이지에 1번 도달 102페이지에 1번 도달이란 거기다 별표 하나 이 정도 읽어도 대인전정. 그 다음에 103쪽에 4번 도달에 관한 입증 책임 거기 별표 2개 간단해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103페이지 2번에 의사표 도달 전 사고가 되더라. 피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달 표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별표 하나. 여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제 의사표시는 여기 스스로 봐주셔야 돼. 이 정도는. 자, 넘기시면 대리의 대리. 뭐 우리가 뭐 대리는 또 펄펄 날르지 뭐. 대리야. 우리 뭐 주특기지.
뭐 대리야 뭐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하지. 빈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자고요. 이렇게요. 대리가 제일 어려워요. 대리가 양이 제일 많아. 응? 대리가 법조문도 114조부터 126조까지 23개 법조문이 있고 양도 많고 논점도 많고 공부할 게 많아요. 대리가 가장 어려워. 그래서 단일 파트로 우리가 멤버 총칙부터 민사특별까지 단일 파트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대리 파트야. 대리가 공부량이 제일 많아야 돼.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출제 비중은 똑같다. 출제 비중은 무효도 2문제, 대리도 2문제. 물론 어쩌다 3문제 나누고 있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법대 학생이고 아니기 때문에 또 90점 맞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어렵다 끝까지 파자는 게 아니야. 거기가. 능력 효율을 생각하자. 응? 그래서 무효 취소 파트는 대리 파트 공부량의 절반도 안 되지만 출제량이 똑같아. 그래서 대리 파트라면 딱 5군데만 보자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요즘 출제 경향이 2문제 중에 1문제 쉬워요. 대리권 제한, 대리권의 범위와 여기서 1문제 나와요. 제한, 범위와 제한 이 파트.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는 제가 현명주의 찍었어요. 판례가 쏟아지는 거 현명주의.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 넓은 파트에서 여기만 하자. 현명주의. 그 다음에 복대리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 응? 읽다가 쓰러진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표현대리. 사람 잡는 표현대리. 교과서도 1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계약의 무건대리. 계약의 무건대리. 딱 5군데야. 그런데 2문제가 나오든 어쩌다가 한 4번 시험 보다 보면 3문제 나오는 애 있어. 4번 보다 보면 2문제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한 문제는 고정, 결정 났어요. 뭐가 결정 났죠? 계약의 무건대리 중에서 특히 본인의 추인권. 제가 본인의 추인권 필기 몇 개 했나요? 동그라미 1번부터 쳐가면서 나이만큼 반복하지 않으면서 거기다 7문장을 적어줬어요. 7문장. 기억나시나요? 제일 중요해요. 본인의 추인권. 지금 10년 본 시험에서 22회 때까지 넓혀 10년 본 시험에서 9번 나왔어. 계약의 무건대리. 거의 한 문제 고정. 그 다음에 최근은 이게 2번째로 중요해요. 법률 체원. 이 2군데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혹시 3문제 나오면.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의외로 표현들이가 가장 어렵지만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 아니야. 이 표현들이가. 어쨌든 제가 표현들을 많이 보충할 거예요, 오늘. 표현들을 보충하고, 여기 대리권 범위와 제한, 여기서 들어갈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논점을 찍어서 해야지, 이거 한 30페이지 되는 거 다 보려면, 오늘 3시간 갖고도 안 돼. 이거요. 한 tan이 갖고도 안 돼요. 자, 이제 영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대리의 삼명관계,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뭐 현명주의, 복대리 이런 정도 용어는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또 좀 더 보충해 볼게요. 일단 113쪽에 2번 대리권의 범위, 그거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도. 과연 대리권이 있다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 넘겨서 보세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이 불분명해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나가서 본인의 재산관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는데 무제한 가능하다? 제한이 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한이 없어요. 보존행위, 본인의 재산을 유지시켜주는 행위야.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 수선 수리해주는 행위, 또 소멸시를 중단시켜주는 행위, 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창고에 열어서 물건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예를 들면요.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 내주는 행위. 이런 건 얼마든지 무제한 가능하다. 아무 제한이 없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행위, 그럼 이제 2번에 있어요.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이용 계량이란 말이 뭐예요? 본인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이자로 바꾸거나 본인의 빈 건물, 빈 토지를 남한테 임대 놔서 월세 받게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무제한이 아니라 그건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 그렇지만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뭐는 안 된다. 처분행위는 안 된다.
처분의 A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 맨날 최근에 나온 거 아니 어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개한 민법은 중개업무 볼 때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맨날 이거 나왔다 그랬죠. 최근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맨날 이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적어볼 거예요. 매매한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이 대리인 본인 대신해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권한 당연히 있지요. 또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이 주는 중도금이라든가 대리인이 중도금, 잔대금을 수령, 대리 받을 권한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대리? 이거를 수동대리. 그렇죠? 또 매매한 대리권이 있을 때는 매매 대금 지급 시기를 대리인이 당연히 연기시켜줄 권한 있다 없다. 있다. 맨날 이 질문이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증경을 때 알아야 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매매 대리권이 있더라도 매매 대금을 감액 임의로 깎아주거나 중도금 5천 깎아줄게. 감액 또는 매매 대금을 면제시킬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지 임의로 제가 안 돼요. 또 아무리 매매 대리권이 있더라도 이미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대리인이 소멸시킨 권한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있으려면 어떻게 돼? 이거까지 있으려면요. 다시 본인부터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말로 한번 해볼게요. 저기 대리인 씨,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부동산 매입해달라. 매수 대리권 줬어. 하여튼 5억 정도 되는 땅 좀 사달라. 당신 땅을 잘 아니까. 매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수했어. 그 토지를 매수했어. 본인 지금 미국 가 있어. 근데 5억에 전화 왔어요. 저기 5억에 매입했다.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일체 판단력과 일체 권한을 다 준 거야. 계약 체결했대. 그러더니 이틀 뒤에 다시 연락 왔어요. 아니 5억에 계약 맺자마자 누가 7억 준다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틀 만에 2억 붙여서 팔았대요. 자, 부동산 매수하나 대리권을 수한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당연히 매도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은근히 이것도 까다롭네. 아니 이틀 만에 본인한테 연락이 안 돼. 근데 5억에 매입했는데 이틀 만에 누가 2억 얹어준다니까 팔았다는 거야. 2억 남겼대. 그래서 분명히 본인은 매수하는 대리권을 줬어. 근데 매수한 그 부동산을 다시 당연히 대리권인 대리인이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는 거야. 매수하는 대리권 받으면 매수만 해야지. 당연히 매도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판례야. 매수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매수만 해야지. 당연히 매도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맨날 이 지문이야. 너무너무 잘 나왔어.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한 5, 6년치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두 군데 골라봐라 그러면 이거랑 이거야.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학문 배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잘 나온다. 그런데 자, 대리권 제한이라는 파트 115쪽에 별표 3개.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할 거야. 자, 여기 있네. 요거는 기본이고. 자,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 제한 사유. 다음 같은 경우는 115페이지에 있어요. 별별 3개예요. 다음 같은 경우는 대리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리권을 제한하겠다. 왜 제한할까요? 제한한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권 제한 사유는 결국은 본인 보호제도예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다음 같은 4가지가 넓은 대리권 제한 사유예요. 교과서보다 더 보완하는 거예요. 첫째, 대리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인들은 자기기야. 또 하나는 쌍방 대리를 뭐한다? 금지시켰다. 대리 금지한다. 쌍방 대리하지 말아라 라고 124조에 규정돼 있어. 그런데 자기기야
쌍방대 금지 조항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정이야. 이게 원칙일 뿐이야. 예외적으로 원칙은 금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허용사유 5가지 줄줄줄 나오라 그랬어요. 이걸 해도 된다. 된다. 첫째, 채무의 이행. 돈 갚는 거,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은 저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변제기가 도래했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좋다. 사회생활 때 등기 신청행위,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대리에서 등기내도 좋다. 등기 신청행위, 쌍방대리에 법무사들이 우임장 양쪽 갖고 와서 등기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사들은 강제 집행 절차, 쌍방대리 해도 좋아요. 네 번째는 주식의 명의계소. 누가 쌍방대리입니까? 증권회사에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 갖고 있으면요, 삼성전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전자식 전자명부에 올라가 있어요. 다 주주총회한테 통지 와요. 근데 이번에 증권회사 통해서 10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빼고 산 사람 이름 올려줘요. 거기에 전자주주명부에. 그 증권회사가 뭐 한다? 쌍방대리 한다. 응? 주식의 명의계소. 또 하나는 본인의 뭐가 있을 때 허락. 아니, 본인 뭐 하려면 만든 제도인데 본인 해도 좋대. 허락이 있다면 되는데 주의, 객관식이니까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 허용되는 사유인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자기계약 쌍방대 허용된다. 이 단어 들어가면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시험 문제가 대리인들은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계약 쌍방대 하지 말아라. 본인이 이걸 침해할 염려가 있어. 하지만 본인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맞아, 틀려요? 틀려요. 얼마나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 단어에. 이게 틀렸어, 이게. 본인이 오로지 허락한 경우에만 되는 거지. 부득이하다 쌍방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지문이야. 이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냥 허락으로 끝내야 돼. 부득이하다고 자기가 쌍방대리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 지문이 나오면 어딘지 낯익고 괜히 정겹고 정답고 마치 맞을 것 같고 늘 듣던 얘기 같고 그게 함정이야.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야? 이 복대리 선임사회의 복대리 임의대리인들은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한해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 선임사회는 허락, 부득이한 경우 두 개 다 들어가. 자기계약 쌍방대 허용사회는 본인의 허락한 경우만. 헷갈리면 안 돼요? 걔까지 별거 아니잖아. 난 그들이 속이는데 다 알고 있어. 응? 맨날 시험 잘 봤대. 모의고사 보면 잘 봤어. 그럼 그냥 그런 대로 본인 느낌이 좋아. 집에 가서 빨리 채점해 봐야지. 볼 땐 느낌이 괜찮았어. 근데 집에 채점하면 이래 틀리고 저 틀리고 이래 틀리고 느낌이 한 7점 나올 것 같은데 이래 틀리고 막 틀리고 40몇 점이야.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50몇 점이야. 왜? 그들이 어디를 속이는지 모르는 거야. 늘 듣던 문장 속에서 속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요거 조심하셔야 돼. 예, 그 사람이 나다야. 그런 분이 또 계셔. 허락.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있는 경우였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5가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기계약 쌍방대 했다면 이걸 해도 돼.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데 위반해서 했다면 뭐 되는 거죠? 너 자기계약 쌍방대를 맺지 말라 그러는데 대리인이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기계약 쌍방대 했다면 이것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틀리는 지문이야. 그냥 무효 앞에는 항상 이 말이 생략된 거야. 확정적. 틀렸어요. 그럼 뭐냐? 위반하면 하지 말았는데 했어. 하면 무건대리다. 대리에서는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지 말어. 너 하지 말어. 하지 말라는 거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다. 모두 무건대리다. 위반한 부분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부분이야.
무권 대리는 무효다랑 틀려. 무권 대리는 좀 더 정확히 하면 아직은 유효인지, 아직은 무효인지가 미정인 상태로 가는 거야. 미정. 그렇지만 이것도 사후에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저기 너 자기약 맺은 거 쌍방들의 거 내가 인정한다라고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유효한 거고 본인이 추인을 안 하면 거절하면 비로소 무효되는 거지.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졸다가도 대리에서 하지 말아라. 23개 법조문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고 위반하면 다 뭐다? 무권대리라 표현해야지. 무효이다 그러면 안 돼. 무권대리는 아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미정인 상태야. 그렇지만 사후에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해지는 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비로소 무효되는 거지.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지문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 제발. 응? 그래, 지발. 그래, 지발. 그래요. 뭐, 오늘 공부하는 거 봤더니, 아유, 잘하시겠어. 우리 평택분들. 거의 공인중개사 했어. 거의 공인중개사 지금. 일부 직접까지 왔어, 지금. 두 번째. 공동대리요. 이 공동대리 제도가 대리권 제한 사유예요. 우리 법조문에 대리는 한 명도 한 번 없어요. 자, 내가 5명한테 본인이 5명한테 대리권 줬어요. 5명한테 다 대리권 수여했어요. 이 5명 대리권 줘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우리가 소송 대리인, 뭐 유명한 재벌 그룹 회장들이 뭐 구속될 때는 변호사들이 막 20명씩 따라 들어가. 다 소송 대리인들이야. 다 20명 정도 돼요.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을 때는 그 여러 명의 대리인은 각자 대리, 단독 대리가 원칙이야. 나 혼자 대리하는 게 원칙이지.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니야. 여러 명의 대리인은 각자 대리, 나 혼자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어요.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여러 명 대리권 주면서 본인이 특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그때는 대리권 주면서 당신들은 공동으로만 대리하세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각자 대리, 단독 대리를 제한하는 거야.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여러 대리는 각자 대리, 단독 대리 원칙이에요. 근데 본인이 제한해버렸어요. 공동 대리로. 그럼 공동 대리가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공동 대리가 돼버리면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 이름으로 뭐 계약을 맺거나 범행할 때 공동대리 제도는요. 공동대리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거야. 그때는 나가서 계약 맺으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홍남기가 5명한테 재산 관리에 대해서 대리권 줬어. 당신들은 공동대리 하세요 라고 제안하고 갔어. 미국 가 있는데 홍남기 이름으로 뭘 계약을 맺을 일이 생겼어. 뭐 매수계약이든 매도계약이든. 그러면 이 계약 맺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고 공동대리 5명 전원의 의사가 있어야 돼. 한 명도 반대하면 계약 쓰지 말라는 거야. 공동대리대로 공동대리 전원의 의사가 있어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응? 나가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동대리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행위까지 공동하는 얘기는 또 아니야.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5명 전원이 찬성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은 행위까지도 공동으로 해요. 그 계약서를 갔는데 5명이 다 같이 나왔어. 찻집에. 아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요 공동 대리인이 걸랑요. 그러더니 도장을 5개 다 끄네. 그러더니 계약서 내놓으래. 5개 찍어야 된다. 5개.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했다면 나가서 계약 쓸 때는 아무나 한 명이 나가서 쓰면 되는 거지. 계약 쓸 때까지 5명 5개 도장 찍고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의사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전원의 동의 있으면 된다. 행위까지 공동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위반했어. 위반한 게 뭘까요? 공동대리 하는데 나가서 한 명이 단독대리 했어. 단독대리. 이게 위반한 거지 뭡니까? 아니 나가서 계약 맺을 때 공동대리인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대리인 동의도 안 얻고 지 혼자 나가서 도장 찍고 왔어. 공동대리 하는데 뭐 한 거야? 지 혼자 단독대리 한 거야.
공동대리하는데 단독대리했다면 이 계약은 이 법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했잖아. 다른 애들 의사도 묻지 않고 지 혼자 나가서 도장 찍고 들어온 거야. 의사도 묻지 않고. 공동대리는 단독대리했다면 이것은 이 계약은 이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공동대리하는데 위반해 단독대리한 것은 본인한테 뭐다? 무건대리다. 정당 대리가 대리행위다. 그렇지만 이것도 본인이 뭐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유의할 수 있는 거지. 무효란 얘기는 아니고 또 공동대리나 단독대리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116조 권한을 초과하는 월권대리,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표현대리를 배워보면요. 기본대리권이 있어. 나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는데 그 기본대리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거야. 나에게 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월권대리가 부른 거야. 표현대리. 기억나시나요? 이 월권대리 돼버리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하면 본인이 무조건 전 책임을 져줘야 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냥 협의의 무건대리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이 표현대리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려웠죠. 그냥 무건대리다. 이렇게요. 이렇게. 어쨌든 공동대리 제도가 본인 보호를 만든 제도야. 위반하면 무건대리다. 단독대리했다면. 세 번째, 여기도 교과서가 같이 안 묶여 있어요. 세 번째는 본인과 이 대리인 간의 이해 상반사항은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해 상반사항이 뭐냐? 대리인한테 이익이 되고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행위는 아무리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거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미성년자가 만 17세예요. 성년이 몇 살부터 성년이죠? 우리 민법은 만 19세. 만 20세가 아니에요. 만 20세에서 나이 한 살 낮췄어요. 그 나이 한 살 낮추는데 60년 걸렸어요. 60년. 다른 법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등등해서 뭐 19금 막 그래 이렇게요. 막 반짝반짝 떠요. 19살, 만 19살이면 군대도 가. 선거권도 투표권도 다 나와요. 근데 민법에서만 만 20세가 성년이었어. 민법만. 다른 법은 다 19세였는데. 이거 하나 고치는데 한 7년, 8년 논의를 거쳐 겨우 3년 전에 나이 한 살 낮췄어. 만 19세로 20세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헌법에 있는 글자 하나 고치는 거. 형법에서 간통죄 하나 폐지하는데 50년 논의가 이루어졌어. 6.25 동란 이후에. 겨우 간통이 폐지됐어. 민법에서 미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 한 달 내리는데 50년 걸렸어. 민법, 형법, 헌법은 글자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이해 상반상. 보세요. 본인이 미성년자야. 근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누가? 부모가 친권자가 뭐가 되는 거야?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지. 근데 미성년자의 아들은 재산이 많아요. 임야도 5,000평이 있고요. 전답도 있고요. 아파트도 한 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재산이 많아요. 법정의 부모는 집불도 없어. 개뿔도 없어요. 아니 집불도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집불? 지가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지가 뿔이 있었던 동물이에요. 과거에는 뿔이 있었는데 지금 뿔이 없잖아. 집뿔도 없는 게 까분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뿔이 있었지만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소리야 지금. 아, 지가 뿔이 있었구나.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래요? 법정에 집뿔도 없어. 그런데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해줘야지. 만 20세 될 때까지는. 이럴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는 부부도 재산이 별산제. 부부도 재산이 다를 수 있고 부부 재산이 다를 수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과 며느리 꼴도 보기 싫어. 유언장 나 죽고달랑 내 며느리 있는 이 선사는 손자한테 남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직 사이놓은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그 딸내미랑 외손자만 이뻐. 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외손자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재산은 관리해줘요. 관리해주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성대한 증여식이 있을 예정이야. 오늘 아파트에다가 풍선 불어놨어. 이렇게 막 풍선 막 불어놓고 케이크 준비했어요. 미성년 아들 본인께서 이 모든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법정의 부모한테 증여하기를 한다. 오늘 증여식이 있을 예정이야. 성대 증여식이. 샴페인 터치고. 그러면 본인의 미성년의 재산을 본인한테 증여한다는 것은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법정의 부모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잖아. 이런 행위는 아무리 법정 대리권이 있더라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법정 대리 왜 두는 거야?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 보호하라고 뒀더니 재산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법정 내 부모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아무리 법정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권 행사할 수 없다. 저 하고 싶으면요. 저 하고 싶어. 너 안 하면 너 밥 안 준대. 하고 싶어. 그럼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돼. 이런 건요. 이거 대리권 있어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법정 대리인 앞으로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증여세 물고 미성년 자식한테 증여하려고 그래요. 말려요? 안 말려요? 그건 안 말려. 법정 대리한테 손해가 되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는 해도 돼. 이거는. 이해되시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이해 상반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무리 대리권이 있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 법정 대리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미성년 본인에서 이익이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번째는 뭐가 대리권 제한 사유냐? 뭐가 본인 보호제도냐? 그러면 대리에서 대리권 남용 이론. 재건축의 조합장이 대리권 일단 이용해서 조합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10억 대출받아 하고 도망간 사건. 정당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겨먹고 본인한테 불이익을 끼치고 도망간 사건. 남용된 대리권도 상대방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107조 단설 적용해서 본인한테 뭐다? 무효이다. 대리권 남용 이론은 누구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이야? 본인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이야. 이때는 본인 조합원들은 이 10억 갚을 필요 없다. 본인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이 상대방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은 아니에요. 은행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은 아니에요. 다 넓은 의미에서 다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다 뭐다? 대리권 제한. 이때는 남용 대리권은 107조 단서를 적용해서 본인한테 있어서 무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본인들한테 대리권을 부정한다. 대리권을 부인해버려. 부정. 원래 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남용된 대리권을 부정해서 본인들이 책임질 필요 없다. 다 본인 보호제도다. 이 네 가지가 본인 보호제도다. 기억하셔야 돼. 네 가지. 네 가지.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대리권 남용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우리 교재 121쪽 대리 능력 볼 건데 또 10분 쉬었다가